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주방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이제 실행 과정을 거쳐 수정 단계에서 나타난 결과의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업적 평가를 본다. 그래서 관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활동으로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 이제 그 전체적인 뭐 식재료 관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저희 보면은 뭐 행사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가 그 웨딩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행사에 이제 필요한 식재료라든지 아니면은 주방 기기라든지 아니면 주방 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500명이면은 1인당 뭐 안심 스테이크가 나가는데 뭐 한 5코스로 나간다. 그럼 이제 메인은 안심 스테이크인데 안심 스테이크가 500명에 대해서 몇 그램 정도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이제 한 130g을 제공하는데 130g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또 몇 g을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심을 130g을 빼려면 우리가 이제 안심이 이제 발주를 내고서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겠죠. 발주하면 이제 검수를 통해서 입고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심에 대한 이제 박스를 보면은 그 박스에 이제 무게, 중량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산지, 그 다음에 유통기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등급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산 같은 경우는 뭐 프라임, 뭐 초이스,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고 뭐 호주산 같은 경우 이제 MB3, MB2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요. MB라는 뜻이 그 마블링의 밸런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고기를 보면은 막 그 지방질이 막 진짜 촘촘히 박힌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가 있는데 한우는 이제 뭐 원뿔이라든지 뭐 1등급이라든지 원뿔, 투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섬유질이나 마블링이나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고기 등급을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뭐 소나 돼지가 먹는 이제 그 사료에 따라서도 또 등급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는 뭐 곡물을 한 150일 먹였다. 아니면 180일 먹였다. 210일 먹였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육질의 형태가 좀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발주를 해서 입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박스채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 박스채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제 2차 오염이 교차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붙어 있는 뭐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알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제일 싫어하는 그 바퀴벌레나 그런 게 이제 주방으로 한번 유입되면은 터지는 거는 이제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뭐 약품 청소와 뭐를 잘 한다 해도 위생적으로 아니면은 그 해충을 이제 박멸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도 해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식재료를 관리해 줘야 모든 게 좀 원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고됐으면 이제 고기 들어온다고 우리가 다 바로 스테이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리밍을 해야겠죠. 손질을 해서 뭐 꼬리 부분은 꼬리 부분으로 제거를 하고 날개 부분은 날개 부분으로 따로 두고 또 헤드 부분은 따로 두고 또 스테이크를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kg 정도 안심을 잡으면은 실질적으로 스테이크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1.2kg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기에 따라서 요리에 따라서 뭐 볶음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소스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편채로도 쓸 수 있고
국거리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를 다 버릴 수는 없죠. 그것도 다 돈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이제 했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메뉴에 보면은 또 메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야채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운 야채도 있을 테고 뭐 감자 요리도 있을 테고 뭐 더운 야채 뭐 아스파라거스도 있을 테고 뭐도 있을 테고 그럼 또 그 개수에 맞춰서 또 수량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뭐 1kg에 뭐 아스파라거스가 이거는 한 4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500명분에 대한 거를 곱해서 이제 발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미니 양배추라든지 미니 당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우리가 약간 토마토를 반 정도 드라이해서 반 정도 건조시켜서 뭐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기도 또 쿠킹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 오븐을 사용하는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각자 다 업무적으로 배분을 하고 조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끓이고 뭐 소스를 끓이고 뭐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뭐 식재료 그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보면 이제 메인 요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에피타이저나 샐러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베이비 야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믹스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또 손질도 해야 되고 또 그 손질하면서 좀 폐기되는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날 쓸 거면은 뭐 전날 세척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한 이틀 후에 쓸 거다 그러면은 야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약한 야채들은 금방 짓무르겠죠. 그럼 또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하고 챙겨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업무 관리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시도 하고 뭐 좀 체계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제 뭐 시트를 만들고 뭐 카스테라나 그런 걸 만들고 그 위에다 이제 크림이나 뭐 치즈 같은 거를 섞고 아니면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믹스해서 이제 섞은 다음에 또 무스 케이크를 하고 뭐 층층이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가니쉬를 얹고 뭐 호텔이다 보니까 호텔 뭐 로고 초콜릿 같은 것도 좀 얹고 밑에 소스도 깔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플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접시가 또 이가 나간 건 없는지 아니면 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검은 테두리가 좀 있는지 아니면은 예전에 세척한 게 세척이 덜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음식을 플레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이제 관리죠.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제 나갈 때 그것도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왜?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음식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고객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의 실수 아니면은 뭐 우리 조리의 실수로 해서 그런 상품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거를 이제 고객한테 제공했으면은 또 2차적인 좀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컴플레인 하게 되면 그만큼의 뭐 어느 부분에 일정 금액을 또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우리가 고객한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좀 2차적인 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뭐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야 이제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제 업무를 임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활동으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 활동은 다른 모든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기술과 노하우로서 현실 상황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는 다수의 인간 활동의 결합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관리라는 것은 이제 일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합에 의해서 특정한 결합에 의해서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면서 업무를 임해야지 어떤 행사건, 다수 행사건 모든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원활하게 이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이제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능적 기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술, 그 다음에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설계 기술 등의 이제 종합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실행 과정을 거쳐 수정 단계에 나타난 결과에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업적 평가로 본다. 그래서 관리 활동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속적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활동 과정에 포함되는 부분적인 활동들의 범위가 확정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 생산성이나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척도라면 관리 과정은 생산성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은 이제 인간의 이제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활동은 다른 모든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기술이나 노하우 로서 그 현실 상황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활동은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 의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 활동의 결합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집단이 이루기 위한 관리의 개인의 노력을 이제 결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활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제 관리 과정에 있어서 관리자의 이제 기능적 기술이나 인간관계 기술, 그 다음에 개념적 기술, 설계 기술 등의 이제 종합적 기술들이 이제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과정과 관리 활동에 의의를 이제 단순히 경영 성과에 따라 이제 차이를 둔다는 것은 좀 의미의 폭이 이제 좀 축소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수단과 활동의 범위를 좀 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리라고 하면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 좀 감독하는 것, 또는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고 개량 따위를 꾀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물건을 식재료가 들어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되고 해야지. 만약에 오븐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더운 물을 써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의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좀 체크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맡아서 좀 처리하는 것,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제 관리의 의미로서 인간의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 제한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동시에 좀 합리적이거나 좀 복합적인 결합을 해서 그 기업의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그 흐르는 과정의 관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관리는 다수의 인간 활동의 결합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주방 관리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은 이제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이제 제공될 상품을 가장 좀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요구되는 그 제한된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면은 뭐죠? 우리 그 이제 조리사들이 되겠죠. 요리사들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뭐 졸업을 하고 어디에 취업을 하고 하면 그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근데 인적 자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에 신입 직원만 있다고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경력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그 뭐 차가운 음식을 좀 잘해.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의 이제 좀 특색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인적 자원을 좀 포진시켜서 모든 업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관리자급이 이제 할 수 있는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식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뭐 식재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육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채라든지 아니면 유제품 아니면 공산품. 공산품이라 하면 우리 보면 그 쌀이나 아니면 좀 캔 종류 제품 있잖아요. 캔 종류. 그래서 막 각종 소스류, 캔 종류, 그 다음 드라이 뭐 파스타류, 뭐 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시설적 자원이라 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뭐 오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물을 쓰려면은 뭐 개수대라든지 아니면은 또 고기의 색깔을 내는 뭐 브로일러라든지 뭐 굽고 뭐 하는 뭐 그릴이라든지 뭐 살라만다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아니면 또 밥을 뭐 한 500명분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단씩 이제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로 곱게 갈아야 돼. 뭐 하면은 곱게 갈 수 있는 그 믹서기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시사적 자원도 필요한데 그 각각의 그 위치가 돼 있어서 최적의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주방 관리를 살펴보면 사전에 이제 설정된 이제 컨셉을 바탕으로 주방의 이제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방이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다른 곳에도 다른 주방에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위치는 이제 메인 주방으로 정하고 해서 메인 주방에서 이제 소스나 아니면 각종 뭐 샐러드, 뭐 드레싱 같은 거를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음식을 준비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주방이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 웨딩이나 아니면은 세미나 연애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그 다음에 배치, 아까도 배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설은 됐는데 배치가 좀 어수선해.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튀김기 옆에 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 개수대 옆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버너 같은 게 있다거나 뭐 해서 바로 이제 뭐 식히거나 아니면은 세척을 할 때 우리가 그 개수대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뒤쪽에는 뭐 냉동고가 있고 앞쪽에는 뭐 냉장고가 있고, 뭐 냉장고에서는 뭐 테이블 냉장고가 있는데 뭐 서랍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끊을 때 그래서 보통 그 서랍식은 이제 우리가 단품 메뉴를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업장에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뷔페 식당에서도 뭐 사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그 안에다가 칸칸이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식재료 아니면은 메뉴에 따라서 이제 식재료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저장고의 종류나 크기가 이제 좀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와 설치, 위치 등도 그다음에 주방 기물의 선정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100명 거를 담을 수 있는 그 팟을 뭐 5개 사용하는 것보다 한 번에 500명을 할 수 있는 큰 팟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뭐 특정한 그 업장의 이제 상황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기능적으로 계획되고 디자인되고 실행대로도 관리한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 달성에 필요로 하는 충원된 지원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 및 충원, 지휘 통제. 아까 이거는 다 앞서 내가 설명을 했죠. 관리하는 거. 그래서 관리자 중에서도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위에 관리자가 있어서 좀 조직적이면서 좀 체계적인 면서 지휘를 해야 어느 정도 업무가 원활하고 그 행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관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시설적 자원, 그 정보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그 주방 관리도 일반적인 관리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방 관리는 이제 주방에서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고객에게 제공될 상품을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생산해서 최대의 이윤을 이제 창출하고 그 요구되는 이제 제한된 좀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시설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호텔에서 만약에 웨딩을 뭐 한 몇천 명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상시 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제한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잉여 인력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에서 주방 관리를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호텔이나 외식업체의 이제 전체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좀 계획되고 좀 요구되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이제 제반 변수들의 관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설정된 이제 컨셉을 바탕으로 주방의 크기와 위치, 그 다음에 뭐 시설과 배치, 저장고 종류, 뭐 크기, 설치 위치, 뭐 주방 기물, 뭐 앞서 얘기했죠. 그런 것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좀 계획을 하고 디자인돼야 잘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시설적 자원, 그 다음에 정보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관리는 목표 달성 시 필요로 하는 충원된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충원, 그 다음에 지휘, 그 다음에 통제 등의 이제 네 가지 기본 적 과정을 통해 일련의 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방 관리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활동까지도 포함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